지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금 양당 구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에 있어서 영입을 인재하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총선에 쓰임새가 좋은 사람들을 찾기 힘들거든요. 네.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인물 구하기는 힘든데 네.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인물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과 같이 움직이면서 힘을 보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태생부터가 이대남, 이대녀 갈등으로 시작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네. 테크닉으로만 정당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그 가치관과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정치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공감을 이루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물색해보고자 한다. 돈 안 들이고 역시나 구글 폼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 총선에 나갈 분들,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 구글 폼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당 총선 출마 희망자 온라인 모집. 네. 신당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역대 총선 출마하고 싶은 온라인 모집한 전례가 있었나요? 아마 전례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좋은 시도다 보고 또 시대에 좀 맞는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유럽이랄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디지털 정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저런 선거 제도랄지 그런 측면에서 또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 이런 거에서는 뭐 IT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박한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면 일단 비용 부담이 좀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네. 사실 이제 절차 같은 게 어렵고 그다음에 뭐 오디션을 본다랄지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하면 또 희망자가 좀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과연 네. 국민의 주목을 얼마나 받느냐. 우리가 흥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흥행이 좀 좌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난번 대표할 때 대변인들 뭐 오디션 경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총선 출마자 희망자들 모아서 오디션 경쟁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흥행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금 양당 구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에 있어서 영입을 인재하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총선에 쓰임새가 좋은 사람들을 찾기 힘들거든요. 네.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인물 구하기는 힘든데 네.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인물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인물이 자진해서 온라인 구글 그렇죠. 폼으로 해서 신청을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물난인데 결국은 뭐 총선에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인재, 사람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건데 모아서 그중에 쓸만한 인재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가 관건 아니겠느냐, 쉽지 않다라 말씀하셨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일단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쓸만한 인재도 인재인데 뭐 모여야 그 안에 인재가 있고 없고를 따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이게 될까요? 얼마나 보세요? 그래서 제 예상은 그래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붐업 효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번 명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번에는 총선 의향의 희망자를 또 모으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뭐 6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3배수 이렇게 압축해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온라인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이해하시는 어떤 규모보다도 조금 더 1.5배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면면이 상당히 다양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그런 인원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투트랙을 쓰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약간 상향식 공천 비슷한 디지털 정당을 하는 것만으로는 네. 이 신당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교섭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12월 이후에 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현업에 계신 의원들을 모으는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투트랙이다. 온라인으로 모집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직접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 올 걸 예상해서 좀 예비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언론 인터뷰가 조간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과 지금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제목, 교섭단체 이상 되느냐가 중요하다. 영남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다. 네, 사실 꼭 영남 중심일 필요는 없다란 얘기는 이전에도 나왔었죠. 근데 교섭단체 이상 되느냐가 중요하다. 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본격적으로 신당을 정말 정색하고 제대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12월 27일에 결단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럼 기자가 물었습니다. 결단하면 27일에 탈당 선언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면 창당까지 일사천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놨다. 지금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5만 5천 명 이상이 모였고 빠르면 내일부터, 이 내일이 오늘이죠. 오늘부터 구글 폼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좀 모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자세한 이력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양금희 의원님. 네. 그 궁극적으로는 후보 검증된 사람, 인재가 사실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괜찮은 줄 알고 신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줬는데 선거하면서 너무 이상한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준석 신당에 굉장히 또 큰 부메랑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많은 지원자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모여진 사람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최대한 한 80명 정도를 검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저렇게 온라인 모집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리고 네. 그것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마 소비를 해야 사실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신당에서 한 발자국 지금 나가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네. 동시에 또 어떤 현상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에 비해서 지금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에 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그때보다 상승하느냐 아니거든요. 약간씩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그런 인재 검증의 부분도 문제인 거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 지지를 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가는 상향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지금 기폭제가 확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일사천리 창당한다고 하면 일사천리다. 쭉쭉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이 두 번째를 좀 볼까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일사천리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 온다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걸 겁니다. 물었더니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월 말까지는 다들 좀 눈치를 볼 거다. 하지만 가장 큰 명분은 본인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데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수수 잘려나가면 그때 신당 지지율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나가면 당선이 되는 거고 제대로 공정하게 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신당으로 선택지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가 30%면 30명 이상 올 수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10%면 뭐 10명 남짓 오지 않겠느냐. 사실 10명만 와도 굉장히 많은 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공천 못 받는 사람들
우리 신당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신현영 의원님. 이건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공천을 못 받는 게 가시화되면 움직일 여지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천 하위 20%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된다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뭔가 다른 네. 대안으로서의 이런 제3지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과 같이 움직이면서 힘을 보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태생부터가 이대남, 이대녀 갈등으로 시작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 뭐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네. 테크닉으로만 정당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그 가치관과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정치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공감을 이루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고 민주당과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가치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글쎄 공천 못 받는다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교섭단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왔죠. 여기 총선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목표가 있습니까를 물었더니 있다. 12월 27일에 선언을 하면 1월 중에 창당을 할 텐데 구체적입니다. 1월 중에 창당을 할 텐데 창당 과정에서 단일 기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원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2월에 선거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때는 교섭단체를 구성이 돼야 된다.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야 선거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번호도 총선 번호도 3번으로 명확하게 받고 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당 창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섭단체라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실제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섭단체 될까요? 저는 뭐 생각은 자유고 꿈꾸는 건 자유죠. 그래서 아니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면 또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배제돼서 어느 당에 입당을 하는 이유 자체는 네. 그 당에 들어와서 자기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당에 들어갔는데 네. 과연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분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밑에 가서 들어가서 뭐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보니까 뭐 지지도 30%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선거제도가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중연동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자리 지역구 비례대표 몇 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몇 석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이상적인 것은 굉장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신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어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도 받고 뭔가 따스함도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랄지 이런 것에서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준석 대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교섭단체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교섭단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신당 창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하죠. 이제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길인데 그 어려운 길을 이준석 전 대표가 가겠다라고 지금 깃발을 세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원해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현영 의원님은 민주당 인사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할 사람 별로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히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난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 윤석열 위성정당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네, 송영길 전 대표. 사실 뭐 지난 주말은 아닙니다. 며칠 됐어요. 됐는데 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이현주 전 의원도 다 만났다. 사실 같이 지금 뜻을 같이 한 사람이죠. 같이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만났는데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준석 신당 등까지 다 반윤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랑 반윤연대로 같이 손을 잡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죠. 근데 요 얘기가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SNS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 네. 뭐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을 비판 지적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반윤연대로는 안 한다.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반윤연대는 안 하고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주원규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랑 같이 손을 잡는다는 걸까요? 안 잡는다는 걸까요? 안 잡아야죠. 예, 송영길 대표는 지금 죄송한데 폭주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안 좋은 사례가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정권을 가지고 그것을 퇴진운동하려는 그것을 정치 정당화까지 만들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현 정권의 어떤 무도함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인물을 추종하겠다는 당보다 예전에 친박연대와 같은 당보다도 더 형편없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드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상태로 만약에 신당을 제안하는 분들과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이 페북을 보면은 네. 워딩이 순화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카드를 던졌을 때 네. 아마 상당한 조롱과 싸가지의 화법으로 응대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완곡하게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네. 앞으로 교섭단체 아까도 나왔지만 그 교섭단체를 위해서 몸을 낮추는 로우키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제안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다. 네, 다만 교섭단체를 형성해야 하니 좀 넓게 좀 문호를 넓게 좀 펼치는 측면에서 완곡하게 대응을 할 뿐이지 거기 응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급 등장을 했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송영길 8개월 만, 요 기사가 아닌데, 네, 요 기사 말고, 네. 매경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윤 탄핵당 만든다는 송영길, 비례만 노리는 떴다방 돌아왔다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아까 반윤연대 얘기를 했죠. 근데 윤 탄핵당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윤석열 퇴진당 선봉에 서서 싸우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과연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어깨를 들고 연대하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네. 지금 시너지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 뭐 탄핵당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송영길 전 대표. 근데 만약에 송영길 신당이 등장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실시가 됐는데 얼만큼이 나왔느냐. 네. 13.9%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15.8%가 나왔어요. 같은 이 여론조사에서. 근데 송영길 신당에 대해선 13.9%.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지지 의향 없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단 보류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지 의향 있음도 역시 10%가 넘는다. 뭐 아슬아슬하게 넘는 것도 아니에요. 10% 훌쩍 넘. 신현영 의원님. 예. 송영길 신당 실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가망성 없다고 보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아마 지금 총선 국면 앞에서 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좀 조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론조사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 기사가 한때 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지지할 의향과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물어본다면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지할 의향이 있는 송영길 신당의 그런 의사표명을 한 분들도 네. 결국엔 민주당을 지지하지 송영길 신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좀 과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준석 신당도 그런 차원에서는 네. 조금 더 오버 리포트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 정도로 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그런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좀 잘 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뭐 200석이니 이런 얘기들은 전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강성 지지자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지 의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실제 지지를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약간 과대 포장됐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나오는 신당 자체가 지지 의향을 물어보는데 의향을 물어보는 것과 실제 지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